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보인당일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추얼 신운셀러 효령아 씨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기 위해 신점과 운세를 보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 전에 어떻게 신점을 보는지, 왜 무속인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과 다음 방송에선 효령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쪽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맞아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고민과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통을 하고 많이 만나고 공감하다 보면 정말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신령님을 모시고 계시죠. 제자인데요. 저희 신령님은 일단 점사를 봐주시는 대신 할머니, 굉장히 고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할 말은 정말 따끔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글문도사 할아버지는 보통 터와 이동 그리고 문서에 관한 점사를 잘 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자 동녀 애기씨들은 굉장히 톡톡 튀어요. 엉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령님의 말씀을 엄마가, 제자인 제가 못 알아들을 때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진짜죠? 자, 그 외에도 장군님도 계시고 또 병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약사도사 할아버지도 계시고 여러 신령님들을 모시고 계셔요. 장군님 굉장히 무서우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떨리기도 하고 실수도 많겠지만 그래도 귀엽게 많이 봐주세요. 장군님은 그 집안의 애군이나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일러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장군님이 꼭 무섭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가끔 인자하신 모습으로 비춰주실 때도 있어요. 장군님 캐릭터를 한번 볼까요? 왕. 지금은 굉장히 귀엽게 표현이 되셨는데요. 우리 장군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독주예요. 양주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끔 초하루 때나 신당에 어떤 일을 올릴 때는 항상 술을 올리곤 하기도 해요. 저희 할머니는 보통 불사할머니, 대신할머니 이렇게 계시는데 보통 가정사를 많이 일러주세요. 집안에 어떤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자손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시죠. 할머니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할머니가 젊으시네요. 할머니라고 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 자, 할머니 나이는 저도 정확하게 가늠 못해요. 그렇지만 모습에서 비춰지셨을 때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사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때그때 상담 내용에 따라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거는 다르지만, 보통은 할머니들은 인자하실 때도 있지만 또 무서우실 때는 굉장히 호통을 많이 치세요. 특히나 그릇된 일, 그릇된 행동,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런 상황일 때는 정말 호통을 정말 크게 치세요. 그럼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엽전으로 점사를 볼 때가 있어요. 다른 보살님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엽전보다는 사실 쌀점을 많이 봐요. 할머니가 쌀점을 많이 보시기도 하고, 또 엽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동 방향을 볼 때도 할아버지도 봐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점사를 볼 때마다 다양하게 봐드리는 거죠. 신령님을 모시게 된 계기, 저는 예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신병이 좀 어렸을 때부터 와서 아프다가 정말 전국에 다녀보지 않은 정신병원이 없을 정도로 의문의 병으로 신병을 앓다가 많이 심해진 거는, 많이 힘들었던 경우는 20살이 넘은 후부터였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내림을 받게 됐죠. 신내림을 받을 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설렜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많이 아픈가요? 물론 몸으로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금전으로도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 가장 힘든 거죠. 무섭죠. 모든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병을 앓지 않고 정말 자다가도 말문을 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님들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운하다? 개운하다기보다는 신기하죠. 어차피 제자도 인간이니까요. 신기하고,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는 거죠. 정말요? 아프리카에 하디슈가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아자, 흥하자. 신령님과 어떻게 소통하세요? 궁금하시죠? 저는 내림을 받고 애동 시절에 정말 첫 점사를 보기 전에 정말 신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육성으로. 근데 막상 점사상에 앉았는데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나 화경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영감을 느끼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개나리 노란색이냐 아니면 진병아리 노란색이냐, 이렇게 영감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애동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는 실수도 하게 되고,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건지 몰라서 말씀을 또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인간 마음을 버리고 정말 이런 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딱 내뱉는 순간 손님이 그러세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님과의 소통은 영감으로 해요. 직접 눈에 보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목소리가 들리신다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전 아직 목소리가 들리거나 눈에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어떤 모습과 어떤 풍채를 가지셨는지 그런 것들은 느끼죠. 기도할 때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제자가 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만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샤워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걸 저희는 보통 말문이 트인다고 하거든요. 말문이 트이거나 그리고 또 점사를 보실 때 공수라고 하죠. 예. 이미지로 느낌인가요? 너무 신기해요. 꿈은 정말 뜻이 있는 건가요? 꿈에 따라 달라요. 꿈 해몽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또 다르고요.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제자는 신령님의 성격을 닮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모습이 허리가 많이 굽어지시면 제자도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투 자체도 많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제자가 되기 이전과 또 제자가 됐었을 때는 조금 많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예지몽이 들어맞는 경우 유전? 그건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조 할머니께서 집에 작은 신당이 있었다고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아, 모시던 분이 계셨던 거죠. 연애운이요? 전 연애운을 볼 때 외선녀님이 오세요. 저희 외선녀님 전문이 연애운이에요. 궁합과. 보통 신기가 유전이 됐냐? 그래요, 맞아요. 집안에 모시던 분이 계셨거나 그 줄이 있다 그러면 보통 자손으로 내려가기도 하지요. 근데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 그 자손이 꼭 제자가 될 감인지는 아닌지는 정말 판단을 잘해야 해요. 아니요. 신령님이 좋아하시는 걸 드신다고 해서 더 잘 봐주시진 않아요. 다만 정말 절실한 분들은 잘 봐주세요. 그 절실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자꾸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시는데 저한테만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예뻐했던 자손 아닐까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본인을 잘 알아주고 또한 가장 느껴질 수 있는 제자.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작감인 분들은 정말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에요. 신령님들마다 좋아하시는 음식 있죠. 저희 동자는 사탕보다는 초콜릿 좋아하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식혜 좋아하세요. 뭐 어른들은 다 식혜를 좋아하시겠지만 특히나 저는 초하루 때 식혜를 꼭 올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떡, 그 장군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한 양주. 아, 이 질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첫 방송인데 신령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한마디 해주셨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마다 신내림 받는 시기가 다른가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점사를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제작감이다, 뭐 저기 앉으면 선생님 소리를 들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때는 어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공수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한 번도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계기가 저는 제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것 또한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동자는 산신동자도 있고요. 용궁동자도 있고요. 천신동자도 있고요. 별상동자도 있고요. 동자 동료는 참 많아요. 근데 저희 동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동자는 장군동자예요. 저희 동자, 우리 용궁동자 나이는요, 1개, 2개, 3개 반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10까지 아직 잘 못 세요. 그래도 얼마나 똘똘한데요. 귀엽죠? 동자는 맨날 뛰다녀요. 그래서 막 뛰다가 고무신 한 장 휙 떨어지면 그거 주스러 다니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알던 모르던 잘난 척을 먼저 해요. 동장님 너무 귀엽죠? 그래서 손님들이 사탕을 주시거나 과자를 사오시거나 보통 그래요. 오늘은 제 소개를 하는 날이라서 더 많이 봐드리고 싶은데 다음번에 다음 방송 때 그때 더 많이 봐드릴게요. 오늘은 제 소개 좀 해도 될까요? 자, 신령님이 동시에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보일 때도 있어요. 자, 동시에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보일 때, 점사를 볼 때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소 때 공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언가가 생각난다던가, 그러면 전화를 해요. 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무당에게 온 신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데, 신령님은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는 신령님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만일 제자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간절함이나 또 노력이나 아니면 제자 길을 가는 데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신령님들이 머물러 계실까요? 그거를 저희는 무속에선 신령님이 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신이 보이는 눈도 물려봤나요? 보이는 눈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신지작감은 형제간에도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가야 할 어떤 줄의 사손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같이 또 내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버추얼 캐릭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 우선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아주 밝게. 보통은 무당의 이미지가, 무속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차피 점사도 소통이에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울고 웃는 얘기를 나누고 또 A라는 길보다 B라는 길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캐릭터는 직접 만드셨나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캐릭터로,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로, 제가 보여지는 캐릭터로 완성했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가장 자신 있는 점사. 그게 어떤 특별하게 딱 찝을 수는 없어요. 보통 할아버지는 터를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이사시 이동수도 많이 봐주시고요. 직장 간의 이동을 했을 때, 직장을 옮길 때 그 직장이 나한테 시기와 때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는 자손의 건강이나 아니면 가정사 그런 것들. 선녀 같아요. 제가 효령하시지만 저희 외선녀님이 계시는데, 외선녀님은 달의 선녀예요. 그래서 선녀 이미지가 좀 강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럼요. 신령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할수록 발현되는 건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절실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붓, 비녀. 제 머리에 꽂은 붓은요, 할아버지, 글문 할아버지의 붓이고요. 그리고 비녀는 지금 이렇게 비녀로 비춰지는데 뒤에 머리에 꽂은 건 선녀 끈이에요. 선녀 거예요. 옷도 골라주시나요? 골라주신다기보다는 어떠한 손님의 점사를 볼 때 오기 전에 어떤 날은 하얀색 한복을 입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시면 하얀 한복을 입을 때 백발백중 조상인 일이고요. 화려한 한복을 입는 거는 연애사일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옷뿐만 아니라 그날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이 오시기 전에 벌써 직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거죠. 애동은 보통 3년 정도의 제작기를 가는 분들을 애동이라고 많이 칭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동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애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당은 어떠한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신령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애동이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애동 시절이요. 눈물 나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나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법이고 이 세계를 잘 모르고 또 신령님을 접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날도 되게 많았었고, 또 기도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저 무언가를 응답을 듣는 것보다 그냥 울고만 온 적도 많았었어요. 점사 에피소드, 저의 첫 점사를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어떻게 점사를 보지? 어떻게 봐야 하지? 다른 선생님들은 잘 보시는데 난 진짜 얘기를 해주실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첫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점사장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떨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괜찮다, 있어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아까 말씀처럼 저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단어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맞다고 그때부터 술술술술술술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날의 점사를 다 봐주셨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의 첫 번째 손님, 저는 내림을 받았을 때 저희 신령님께서 명패도 걸지 말아라, 깃발도 달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고 나서요, 정말 그때는 가족들한테도 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약을 하시는 것도, 그때는 예약을 몰랐으니까요. 누군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데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요. 알고 봤더니 향 냄새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혹시 이 집인가 해서 그 첫 번째 손님이 옆에 집에 계신 분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처음부터 손님이 많아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분 한 분 보고 그러다가 그분이 가서 소개를 하시고 소개로 오시고 또 그분이 가서 소개로 오시고 해서 저는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 많아요. 향은 왜 피우시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향의 냄새 맡고 들어서시라고, 촛불은 밝음 보고 들어서시라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인상 깊은 사연의 손님, 마음 아픈 분이 계셨죠. 근데 오늘은 밝은 날이니까, 첫날이니까 마음 아픈 분보다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손님이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연애 점사를 보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나시는 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다른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랜 만난 그분하고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인연이 다 되었다. 그러니 새로 만난 그분하고 잘 연결을 해서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 만났고 지내고 있어서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얼마 안 돼서 정말 끊어지고 이분하고 오히려 결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합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연애 성사율의 점사가 많은 영향을 줄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사주가 다르고 그 사람의 합을 봤었을 때 정말 이 둘의 합이 잘 이끌어 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많죠? 성사율이 많고. 아니에요. 선녀님이 연애운만 봐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할머니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동자가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애기 선녀가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익숙해지는데, 점사를 보면서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1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손님 한 분 한 분 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용기도 생기고 기운도 나고. 무속인이 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 처음 무속인이 됐을 땐 가족한테 알리지도 못했어요. 너무 불교 집안이었고, 또 너무나 이 길을 가는 걸 좋아하는 어르신이나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자가 되고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했죠. 신부모와의 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신부모와의 인연. 물론 지금 애동이신 제자님들, 얼마 안 되신 제자님들은 거의 다 신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림굿이라는 걸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신부모와의 인연에서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 내림을 받고 얼마 몇 년 뒤에 부모님과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혼자 힘들었지만 손님을 보면서 꿋꿋하게 온 것 같아요. 무속인들의 이름은 직접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손몽을 받고 내려주시는 신당 이름이 있는 거죠. 효령아 씨는 아무래도 효령 장군님, 예, 모시는 제가 장군줄이 좀 세서, 예, 그런 당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효령아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신내림을 거부하면, 근데 제자가 되실 분들은 아무리 거부를 해도 결국 나중에는 받게 돼요. 그거는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에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씨 이미지 아니에요? 저 좀 예쁘지 않나요? 왜 효령아씨라고 했는지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해서 여쭤볼게요. 제 이름이 예뻐요, 정말? 다행이다. 신내림 받은 초기에 혼자 기도하러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애동 때는 산에 가거나 뭐 물에 가거나 물가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기도처를 갔었을 때 거기에 또 있는 또 수비 영산, 한마디로 영가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애동 때는 너무나 맑기 때문에 많이 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모님이 계시거나 같이 가시는 게 애동 때는 더 좋고요. 제가 제일 기도처로는 정말 이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전안이에요. 물론 어디를 가자 하셔서 기도처를 가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신당 기도가 가장, 전안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뭐든지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다른 사람 가정도 돌보듯이 전안에 계신 신령님들께 청하고 제가 모시는 신령님들께 청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애동제자는 신발이 좋다. 그건 아마도 애동들은 아기 때는 영이 맑으니까요.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이건지 저건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거짓말할 줄을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처럼요. 그래서 신발이 좋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애동이라서 신발이 좋다가 아니고, 올바르게 가는 제자라면 항상 신명에서 신발은 주지 않으실까요? 배경 너무 멋지죠? 박수가 안 되네. 배경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어때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원부를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로 모셨거든요. 워낙 신령님이 좀 고드시고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있어야 할 단지와 옥수그릇과 초와 향, 신당에 대한 의미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어때요?
좋나요? 단지는 실령님을 대신한 거죠. 아, 뒤에 칼은 장군님이야. 부채는 여러 신령님들이 다 계신 종합으로 된 부채고요. 또 할머니 부채도 따로 있고 할아버지 부채도 따로 있고 동자 동료 부채도 따로 있어요. 제가 이거 제작하는데요, 진짜 공 너무 많이 들였거든요. 아, 근데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서 저도 너무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엽전은 보통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제 영감에 쌀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엽전으로 점사를 볼 때는 이렇게 쌀에서 빼서 이렇게 던지면서 점사를 보죠. 무속인이 된다고 했을 때의 반응보다 무속인이 되고 나서의 반응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정말 무속인 선생님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사상이 아니라 밖에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인 것 같아요, 이러시기도 하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쁘다고 가지시면 안 돼요. 무속의 물건, 무구들은요, 함부로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서 집에 가끔 저런 초를 켜놓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초도 함부로 켜시는 거 아니에요. 저 깃발은 오방기예요. 오방기로 보통 공수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오방기는 뽑을 때마다 색깔이 나오잖아요. 빨간기, 노란기, 하얀기 이렇게. 근데 점사를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 틀려져요. 아니에요. 향초요? 향초는 괜찮아요. 근데 저런 일반 밀대라든가 저런 초를 함부로 이렇게 켜놓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카페나 백화점 가면 떠오르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말문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신령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보통 사주팔자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신령님은 지나간 것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봐주시고 현재를 봐주시고 그렇죠? 원조짜랑님 안녕하세요. 닉네임 너무 예뻐요. 원조짜랑 짜랑짜랑. 오늘요, 처음엔 너무 긴장하고 떨리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많이 좀 편안해졌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방송을 하면 더 나아지겠죠?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실 거죠? 뭐든지 제자와 신령님의 관계에서도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님을 보기 위해서도 신령님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점사를 본다기보다는, 꼭 무언가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기보다는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재밌게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사 보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빨간 저고리가 그렇게 예 입고 싶고 해서 빨간 저고리로 했는데 제가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아, 효령님.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 치마의 엽전이에요. 그냥 머리에 선녀님, 또 비녀 대신에 붓을, 그리고 또 치마의 엽전을 그렇게 해서 신령님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가지고 계시는 원력 도력으로 점사를 봐주시는 걸로 예, 저의 모습에 담아봤어요. 정말 출석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주 봐주는 이벤트, 이제 점점 이제 방송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하나하나 해야죠. 여러분들도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반영해 볼게요. 말하는 직업병? 있을 수 있죠. 뭐든지 다 직업병은 있잖아요. 원주짜랑님 꼭 오세요. 사주와 점사의 차이, 역학이나 뭐 다른 걸로 예를 들면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글로 푸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 또한 점사를 보는 데 있어서 정확한 것도 많지만 정말 특별한 차이라고 하면 점사는 영으로 보잖아요. 저희는 공수를 받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보통 사주나 타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금에 있는 현실보다는 내 평생에 내 사주에 있는 예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사주와 점사를 둘 다 봐주시는 분들은 뭐 영적인 어떤 제작감이신 분들이 뭐 사주도 같이 풀면서 공부를 하면서 봐주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를 다 주시지는 않는데요. 점사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막을 방법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꼭 거쳐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꼭 다 막아주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조금 더 약하게 불어가게끔 비방을 해드리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뭐든지 다 100%는 없어요. 인간사가 어떻게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정말 다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걸이 막대 사탕이에요. 동자가 달아달라고 해서요. 아! 공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정말 손님들한테 제가 아무런 말씀에 답이 없으세요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저도 제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느끼는데 입 밖으로 공수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시면은 다시 봐드려요. 예. 그날의 운기가 그래서 그날의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평생 봐주지 않으시고 그러시진 않으시거든요. 점사가 잘 보이는 시간대는 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이고 뭐 잘 좀 덜 보이고 이런 시간대가 있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잘 안 나가는 경우는 있는 거죠. 그럼요. 기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도 정말 운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많이 업이 되니까 그 사람 또한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도 기운이 나쁜 사람 쪽에 있는 나쁜 환경 쪽에 있는 것보다 기운이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기도 업되는 거는 맞는 거죠. 본인도 업되는 거는.
기운이 좋은 것은 타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기운이 좋다라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매해 매번 다 기운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때가 있는 거고, 유독히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성향 자체가, 타고난 성향 자체가 낙천적이시고 부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맞아요. 인연 있죠.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지 않을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고, 기간 정해져 있어요. 점사를 보면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세요. 아, 어디까지겠구나. 이렇게. 우정에도 기간이 있어요. 인연에서 뭐 연인 간에 뭐 또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들은 어떤 구분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디까지 닿을 것인가는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기 센 것과 영적으로 센 건 틀려요. 기가 세다고 해서 영적으로 센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세다라는 표현도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세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하! 운을 트게 하는 좋은 방법. 그 해에 조금 운을 조금 안 좋은 운을, 안 좋은 기운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걸 저희는 비방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겪고 가실 분들은 겪고 가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연이 잘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는, 헤어지게 되나요? 인연이 잘 맞지 않는 사람끼리 만나면 헤어지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은 많죠. 근데 인연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어도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령님이 전보기 싫어하시는 손님, 첫 번째,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본인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자인 제가 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자꾸 부정하시는 분, 아니에요 부정하시는 분, 그리고 예의가 없으신 분들. 신령님들은 정말 예의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보통 점사를 보면서, 물론 신령님들이 답답하시거나 화가 나시거나 그러면 저 또한 정말 울컥해요. 으악해요. 정말. 그렇지만 그거를 표현해내는 거는 제자인 거지 신령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내신다든가, 물론 화가 나는 감정은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제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전보기 싫은 손님, 전보기가 조금 민망한 손님은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분. 그리고 어디 한번 맞춰봐 하고 그런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신점을 볼 때 지켜야 할 예의. 예의는 글쎄요, 일단은 좀 겸손한 자세, 예, 들어줄 수 있는 자세. 제자가 얘기를 할 때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보통 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의라고 한다면 좀 겸손한 자세.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점사를 보시다가 저희 신령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점사를 보시면서 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점사상에 휴지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시는 분. 저희 신당의 손님들은 백발백중 다 우세요. 그만큼 사연이 많으신 거겠죠. 그러면 울고 난 휴지를 점사장에 올려놓는다든가, 본인이 감정이 격해져서 말씀하실 때 점사장을 탁탁 치신다든가,
예, 그러시면 신령님은 조금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불편해진다라는 건 신령님이 불편하신 거니까. 예, 그런 거고, 요즘은 다 양력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무속은 다 음력이에요. 그래서 음력 생일 정도는, 예, 알아오시는 것도 괜찮죠. 심점 보는 곳은 왜 항상 으스스, 저희 보인당이 지금 으스스한가요? 아니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손님들마다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신당을 가든 좀 편안한 신당, 또 어느 신당을 가면 아 여기는 조금 웅장하고 좀 무서워. 예, 이런. 왜냐하면 각각 모시는 제자님, 그 신령님들을 모시는 제자님들은 각기 신령이기 때문에 이런 신당의 분위기 또한 신령님들의 인품이나 뭐 이런 성향들을 많이 따라가게 돼요. 보인당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몰래 녹음하는 거. 사실 몰래 녹음하는 거는 조금 기분이 언짢긴 해요. 근데 가끔 오시면 물어봐요. 녹음해도 돼요? 그러면 저는 하라고 해요. 사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들었던 거를 가시면서 까먹는데요. 그리고 점사 볼 때는 더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라고 제가 목이 메어요. 물 마시고 싶다. 근데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없다고 하세요. 근데 집에 가면서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녹음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몰래 무엇이든 다 그렇잖아요. 몰래 하는 거는 기분이 좋을 순 없죠. 맨발로 신당에 들어가는 거. 네. 특히나 흰 양말 신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검은 양말은 아니에요. 아니요. 물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점사가 잘 보이는 건가요? 저희는 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당의 물건들을 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기물을 흔들고 부채를 흔들고 방울을 흔들어야만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는 거는 청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 이 집안의 가정사 둘러보시고 예, 신령님들 잘 봐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지 부채나 방울이 없다고 해서 오방기가 없다고 해서 점사를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보린당 아니고요. 보인당이에요. 한 해의 신점을 여러 번 다양한 곳에 그거는 손님들의 또 선택이시겠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말들이 나올 수 있고 공통적인 공수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다니시다 보면은 본인하고 맞는 곳이 있어요. 끌리는 곳이 있고 그 신당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언가를 자꾸 털어놓게 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편안한 신당이 있어요. 자기하고에 맞는 신당이. 기운이 바뀌는 시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든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일이건 좋은 방향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 보인당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도 아쉬워요. 다음 콘텐츠 말씀드릴게요. 나와 맞는 점집 찾기, 무속인 찾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많은 얘기 나눠봐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꼭 오실 거죠?
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가 안 되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만난 저녁 드세요.